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너무 차가워서, 너무 나를 무시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내 안에도 그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멈춰 서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이해한다고요. 그 말은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 안에 숨은 내 마음의 그늘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왜 나는 그 말에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왜 그 행동이 유독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그 모든 감정은 사실 내가 가장 감추고 싶은 나의 모습과 마주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외로웠던 기억, 무시당했던 경험, 이해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지금의 관계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본 것만을 인식합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은 조금의 무관심에도 더 크게 반응하고, 비난에 익숙했던 사람은 작은 농담에도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건 결코 약하거나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오래된 상처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성찰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라고요. 그 사람이 날 흔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이미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관계를 힘들어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자꾸 비난하는 그 모습이 혹시 나에겐 없는 얼굴인지, 당신이 만나는 모든 관계는 당신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더 나은 나를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의 말투, 표정, 상황까지도 마치 마음 안에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오래 붙잡고 있는 이유가 단지 상대의 잘못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상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그 말은 상처의 근원이 타인이 아니라 나의 반응에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에 유독 아팠다면 나는 어쩌면 늘 따뜻함만을 바라며 살아왔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무심한 행동에 화가 났다면 나는 오랫동안 사소한 관심조차 간절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대에게 반응하지만 사실은 오래된 내 기억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관계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 감정은 나도 몰랐던 나, 숨기고 있던 감정의 흔적을 말없이 드러내죠. 어릴 적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기억이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오랜 시간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움이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상처로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단지 오늘 하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마음 안에 축적된 시간이고 내가 충분히 다독이지 못했던 나의 일부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다고. 당신이 세상에 비추는 표정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는 거라고요.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그 실망이 내가 가진 기준의 반영은 아니었는지,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의 그림자는 아니었는지, 그 물음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비로소 관계가 아닌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 그 중심엔 언제나 내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아직 품지 못한 내 마음의 조각이 거기 있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나의 감정부터 바라보라고요.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상처받고 있나요? 그 감정의 실마리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지만 그 모든 말 안에는 보지 않으려 한 나의 어떤 조각이 숨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욕망과 감정이 삶의 선택과 반응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식적으로는 상냥한 사람을 원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지배적인 사람, 차가운 사람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에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서입니다. 혹은 그 익숙한 상처가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의 방식,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을 다시금 반복하는 쪽으로 마음을 끌어당기곤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익숙함을 택한다고요. 그 말처럼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익숙한 패턴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같은 실망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관계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반복된 감정 패턴이라는 거울입니다. 그가 내게 무심했다면 나는 왜 자꾸 무심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가? 그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면 나는 왜 그 불편함을 견디며 그 곁에 있었는가? 철학은 관계를 통해 내 무의식의 그림자를 들춰냅니다. 그건 두려운 일이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자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보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비춰진 나의 그림자는 나 스스로에겐 없다고 믿었던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오래된 슬픔이 만들어낸 반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자꾸 나의 부끄러움, 연약함, 분노가 튀어나온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가장 진실한 관계는 서로를 통해 자신의 그림자마저 사랑하게 되는 일이라고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통해 당신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나요? 그 그림자에서 도망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가 힘들어지면 상대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다르다고요. 하지만 철학은 되묻습니다. 정말 변한 건 그 사람뿐이었냐고요. 어쩌면 당신의 기대와 시선이 바뀐 건 아니었는지요.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감정도 상황도 계속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파장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고마웠던 말투가 어느 순간 부담으로 느껴지고 배려로 여겼던 행동이 어느 날엔 간섭처럼 느껴질 때 그건 상대가 달라진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관점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인식의 틀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틀 안에서 본다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기대, 상처, 바람, 그 모든 틀 안에서 상대를 해석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바뀐 건 아닐까요? 그의 침묵이 예전엔 편안했는데 지금은 거리감처럼 느껴지는 건 내가 지금 불안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인식 없이는 어떤 감정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먼저 돌아봐야 할 건 상대의 태도보다 나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멀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멀어진 관계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조용히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자는 흐름을 믿었습니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물살을 느끼며 조금씩 방향을 조정하는 것, 관계도 그렇게 흘러야 합니다. 달라진 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같은 마음인가? 내 시선은 지금도 그 사람을 향해 있는가? 철학자는 말합니다. 관계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내가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통해 자신의 시선을 다시 돌아보고 있나요? 그 달라짐 안에 더 진실한 당신이 깃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결국 비슷한 이유로 멀어질까? 상대는 바뀌었는데 상처의 모양은 어쩜 그리도 비슷한 걸까? 철학은 그 반복을 우연이나 타인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내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슷한 거울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 있는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불편했다면 그건 내가 여전히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에 늘 상처받는다면 그 말에 숨어 있는 내 오래된 열등감이 깨어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반복의 고리는 내가 외면했던 감정, 밀어두었던 자존감, 덮어두었던 슬픔에서 시작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은 같은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그 실수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한 사람이 아닌 패턴이라는 형태로도 우리 앞에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한 말투에 흔들리고 익숙한 무관심에 마음이 무너지고 지나간 사랑과 닮은 사람에게 또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 모든 반복은 결코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감정의 흔적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깨달음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스스로 드러난다고요. 그러니 당신의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거울 앞에 선 증거입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다른 마음으로 걸을 때 그것은 새로운 길이다. 당신이 지금
또다시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있다면 그 실망 속에 당신 자신과 마주할 시간도 함께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들을 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는 눈빛 속에서 비로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비추는 건 당신의 얼굴일 뿐 당신의 마음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다고요. 칸트는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질로 여겼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성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존엄하다고 했죠. 그 말은 곧 누군가의 인정으로 만들어진 자존감은 결국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특별한 사람 같았는데 그가 등을 돌리는 순간 나는 다시 작고 흐릿한 존재가 되는 느낌. 그건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비춰볼 창이 그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거울이지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나를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안에서 나를 정의해선 안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일관된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면 어떤 관계도 나를 진짜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 나를 완전히 채우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외면할 때 그 외면이 곧 나의 가치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 이미 나는 나를 잃고 있는 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넘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난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 오래 남의 눈에만 기대어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거울은 내 얼굴을 보여주되 내 마음을 대신 느끼지 못한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눈빛 속에 진짜로 비치는 건 당신의 기대인지 아니면 아직 정의되지 않은 당신의 불안인지 천천히 되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일은 언제나 자기 눈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는 그 사람은 나를 몰라준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노력했고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는 늘 엇나가는 말만 하고 내 마음을 오해한다고 느낄 때, 하지만 철학은 그 오해 속에 내가 외면하고 있는 자기 이해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단순한 말은 어쩌면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도 알지 못한 감정을 상대가 먼저 알아주길 바라곤 합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무엇이 서운했는지 스스로도 말로 풀지 못하면서 그저 당연히 알 거라 믿는 기대 속에 갇히죠. 그 기대는 관계의 틈을 벌리고 서로를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이 아닌 이성을 통해 관계를 조율하라고 말합니다. 내 감정이 움직이는 이유를 스스로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그 감정을 타인에게도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은 사실 내 감정을 이해하고 싶다는 내면의 울림입니다. 그 울림을 외면한 채 상대에게만 표현을 요구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감정의 투사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자가 가장 현명하다고요.
자신의 고요를 읽지 못하면 타인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고 그 감정에 휘둘리며 관계를 스스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해받기 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내가 왜 이토록 예민해졌는지, 왜 작은 말에 크게 흔들렸는지, 그 모든 감정은 내 안에 쌓인 어떤 기억과 엮여 있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도 설명되지 않은 감정이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렵다면 상대의 이해를 바라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진심을 물어보세요. 나는 왜 지금 이토록 힘이 드는가? 그 답을 마주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핵심으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아끼고 걱정할수록 상대를 바꾸고 싶어집니다.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조금만 더 배려해줬으면, 지금보다 나를 조금 더 이해해줬으면. 그 바람은 처음엔 작은 기대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강요가 되고 실망이 되고 끝내는 상처가 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곧 자기 정체성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요.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어떤 존재도 다른 누군가의 이상에 따라 변화되길 강요받아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사랑하면 바뀐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바뀌는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바라보는 시선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기대와 달라졌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타인의 행동보다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주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순간 우리는 나를 지키는 데서 멀어지고 상대의 감정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며 관계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움직이려 하면 되려 흐름을 잃는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멈춰 있는 이유가 있고 그 자리에 머무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내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하려는 욕망이고 그 그림에서 벗어날 때마다 상대를 탓하게 되며 나 스스로도 지치게 됩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모습이든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고 있진 않나요? 그 바람 속에서 당신 자신의 표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요? 관계는 변화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와 흔들리지 않는 나로부터 우리는 관계를 통해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지 못했다는 결핍.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기대고 그 사람 안에서 안심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철학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를 채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기대와 불안을 비워주는 것이라고요. 니체는 인간이 끊임없이 의미를 투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상대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며 그 기대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원한 만큼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내 안에서 부족한 존재가 되어버리니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유는 누군가에게 더 이상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달라고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관계는 빈 그릇처럼 존재해야 합니다. 서로의 존재가 무언가를 채워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평안을 주는 것. 노자는 말합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쓸모 있다고.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꽉 채우려 들면 되려 서로를 답답하게 하고 작은 틈을 남겨두어야 그 사이로 신뢰와 여유가 흐릅니다. 당신이 자꾸만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건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비워지지 않은 기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무언가를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함께 있어도 괜찮다고 느낄 때 시작된다고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무엇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진 않나요? 그 요구가 오히려 스스로를 더 공허하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비우는 관계는 가볍고 단단합니다. 서로를 얽매지 않으면서도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당신 안에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기대와 실망, 애정과 거리감이 오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늘 타인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를 위해 울었고 어느 날은 나 자신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 모두가 결국은 내 안에 어떤 감정을 흔들어 깨우는 존재였다는 걸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만남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그 말처럼 우리가 관계에서 마주한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드러난 나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가 내게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다.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가 떠났는가 보다. 그 떠남이 내 안에서 어떤 파장을 남겼는가. 그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평정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 평정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그 사람이 떠난 후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순간에 더 분명해집니다. 노자는 흘러가는 것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되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 것도 애써 멀어진 것도 모두 내 마음의 결을 따라 선택해온 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말합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상처를 알게 되고 기대의 무게를 덜어내고 마침내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중심은 사람을 밀어내는 거리가 아니라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여백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든 그 관계는 당신을 향한 길입니다. 당신을 더 잘 알게 하고 당신을 더 다정하게 대하게 만드는 길. 그 길 위에서 오늘도 당신 자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였습니다.